안녕하세요. 범브라모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숙 사전 청약 당첨자들 대거 30%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들어가서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데 사전 청약 당시에 예상됐던 금액보다 훨씬 더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당장 뭐 1억이 불어날 판이니까 왕숙 A24블럭의 사전 청약 32% 포기를 했고요. 기록적으로 보면 대략 이 152명만 청약을 접수해서 신청률이 67.3%, 나머지 32.7%에 이르는 74명이 청약을 포기를 했죠. 그 다음에 B17블럭도 똑같은 사정입니다. 403명 가운데 297명만 접수를 마쳤고요. 26.3% 본청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만 따져봐도 벌써 이제 5%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 대장 신도시, 여기도 대장지구 A7 블록 가운데 미신청 비율이 22.5%까지 나왔습니다. 결과에서는 이제 70% 이제 훌쩍 넘어버리죠. 왕숙하고 부천까지 합쳐버리면. 고양 창릉도 비교적 그래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그런 사전 청약 단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여기도 뭐 거의 26.6% 계약을 포기해서 전체적으로 90% 이상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그 당첨을, 그 지휘권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숙 대략 한 30%, 그 다음에 부천 20%, 그리고 고양 창릉 20%, 또 왕숙 B블록도 대략 한 26% 정도 나왔고요. 이 정도 보면 뭐 상당히 이 사전 청약의 실효성을 의심해 볼 정도로 굉장히 이 뭐랄까 청약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돈을 이길 수 있는 장사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뭐 부쩍부쩍 올라가 버리니까 사전 청약 장점이 뭡니까? 일단 허들이 낮다는 얘기죠. 단가가 낮았고, 그래도 조금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지역들 골라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사전 청약 때보다 무려 이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사전 청약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죠. 일단 신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반 시설, 인프라 뭐 전혀 없는 거고, 분양가는 뭐 이거에 비해서 인프라 시설도 없는데 분양가만 그냥 생돈 다 쓰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분양가도 11월 전용 84제곱 평균 분양가 서울 보십시오. 그냥 부쩍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만만치 않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전, 부산, 대구, 뭐 지방도 상당히 분양가 자체가 위태위태할 정도로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국 5구제곱, 서울이 아닙니다. 전국 5구제곱 분양가가 5억 넘었습니다. 이거 5년 전 서울 분양가거든요. 수색 증산 뉴타운 할 때 5구제곱이 거의 5, 6억대였습니다. 근데 전국적인 이제 레벨가 돼가지고 이거 국민평형은 이제 11억 초과했기 때문에, 아니 아파트 값이 10억 넘어버리면 국민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 안 되지, 그죠? 현금 부자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국민평형의 위상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구가 줄고 가족 수가 줄다 보니까 5구제곱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5억이 지금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90% 이상 그냥 완전히 계약을 포기해버린다.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전 청약 자체가 가격 단가가 좀 경쟁력이 있고 뭔가 좀 인프라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도 서울 접근성이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프라가 차곡차곡 그렇게 쌓여갈 것을 기대하고 뭐 청약을 집어넣는데, 이제는 뭐 1억 가까이 약속했던 분양가보다 훌쩍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거 원인이 뭡니까? 환율이 지금 1473원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 이 환율은 모든 것을 들어올리는 엄청난 기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설 현장은 수입 자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가 상승률 높아버리죠.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버리니까 수입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당연히 아파트 지어야 된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을 굉장히 질 수밖에 없다. 아파트 지을수록 손해라고 뭐 이렇게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중견 건설사들은 뭐
유동성 위기 때문에 도미노 위기에 몰려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어떤 물가 부담, 그리고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 그 영역에서는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뭐 폭등을 하다시피 하니까 이거 집을 지으면 뭔가 분양이 돼가지고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또 지방은 거의 또 미분양이 돼버리니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중앙은행, 한은은 대출금리 당분간 상승을 지금 전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좀 내려야 되는데 동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환율 때문에 원화 가치가 뭐 가뜩이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기준금리 내려버리면 더 떨어지는데 복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내년 돼도 금리 내려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미국이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려도 우리는 그대로 그 금리 붙들고 있어야 될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출 갈아타기도 힘들어요.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4%대 중반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갈아타기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낮은 금리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갈아타기 하는데 국민신한, 하나우리 농협 등등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4.32, 주담대 금리 4.19보다 0.19가 더 높습니다. 하단이. 그러니까 갈아타기라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이거 갈아타자마자 금리를 더 내야 될 판인데 그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영끌족들은 이제 주담대 금리 한 달 만에 뭐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는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자기가 빌린 대출 이자가 그냥 쭉쭉 올라가. 아니 콩나물집에 콩나물 쭉쭉 자라듯이 금리가 그렇게 자라오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겁니다. 매달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냥 이제 됐다 싶었는데 자기 집이 아닌 거야. 은행 집인 겁니다. 그거 다 그냥 대출금리 원금이자 갚느라고 그냥 맷돌 갈아야 되는데 아니 월급 들어오면 그냥 순삭되지 않습니까? 계좌에서 쭉쭉 빠져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 그러니까 안 되면 결국에서는 경매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국채금리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3년물이 3.09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10년물도 뭐 계속 한국 국채가 이렇게까지 지금 3%까지 치솟지는 않았는데 당황한 한국은행이 이 국고채 단순 매입을 했어요. 1조 5천억을 최근에 12월 8일 날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게 뭐 환매 조건부 채권 매각하려면 국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거 금리 안정화죠. 국고채 금리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1조 5천억 정도를 매입했는데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3.084를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고 오늘 더 올라갔죠? 3.0950.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담대 금리 직격하죠. 기존 차주들은 국채 금리 잘 보셔야 돼요. 국채 금리가 그럼 뭐 복잡한 경제 현황이 돼서 내가 아닙니다. 국채 금리는 곧 주담대 금리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주담대 금리 등 고금리,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 동반 상승, 그냥 손잡고 그냥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채 금리가 안 잡히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서둘러 1조 5천억을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용오름하고 있네. 게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국채를 대거 매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채를. 별 경쟁력이 없는가 보다 하고 가격 경쟁이 없네요. 던져버리고 나가는 거죠. 국채 선물을 투매하면서 이게 던지면 던질수록 국채금리 올라간다. 왜?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 난 이제 안 갖고 홀드 안 할래? 그냥 떨어버릴래? 딱 하고 떨어버리면 수요가 없어지잖아. 국채 가격 떨어지면 국채금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한국 국채를 찍어내서 발행하면서 금리를 내줘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국가 재정의 부담에도 상당 부분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국채 선물 외국인들이 뭐 조 단위로 던져버리니까 이게 당황한 한국은행이 1조 5천억을 매입을 했어도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당연히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부동산, 금리, 환율, 또 시장 물가, 또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생태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코어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 안 떨어지니까 왜 안 떨어질까요? 원화 가치가 뭐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약화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국채 2년물 단기물을 계속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찍어냈거든요. 왜? 얘네들도 지금 4경 8천조나 되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 브랜드를 이용해 메이드 인 USA를 이용한 국가 가치를 팔면서 지금까지 자본시장을 만들어 놓은 국가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단기 국채가 제일 그래도 현금 환전성이 좋으니까 국채를 계속 찍어냈는데 여기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일단 던지고 나가면 달러로 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급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계속적인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니까 원화는 떨어지고 집값하고 무슨 상관인데 오히려 옛날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나 그래서 아파트값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원화 가치 하락과 동시에 집값 폭락 연관성 굉장히 깊어요. 원화 가치 달러 대비 25% 하락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도 달러 기준으로 30%에서 50%까지 폭락하는 사례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는 외화로 환산할 때 지금 국내 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화 가지고 달러로 한번 바꿔보세요. 굉장히 많이 깨져 나갑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질수록 똑같아요. 자산 가치도 이제 예전처럼 통화 가치 떨어지면 아파트 값 올라간다는 그런 이 구태의연한 이 이론은 전혀 이제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이 부동산 시장에 조정기가 올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시장의 유동성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자금줄에 그 목줄을 지금 옥죄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란 얘기예요. 정부가 급하다 보니까 지금 용산 국제 업무 지금 서울시에서 6천 가구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12,000가구로 늘리자. 공급 빨리 늘려야죠. 네, 어떻게 해서 늘려야 됩니다. 49만 3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 이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공분양의 어떤 속도를 빨리 높여야 될 것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의 대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가격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공적 공급이 그래도 많이 쏟아져 나와줘야지만 하향 안정화가 되거든. 근데 이게 급속도로 민간 분양 아파트들이 가격을 이만큼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금융시장 대변동성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폭락해버리면 전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또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먹을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시장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역대 최대입니다. 산타랠리 기대감으로 10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장액 27조 4천억 이틀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머니무브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1년 새 80% 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피로도 누적도가 너무 높아. 신용거래 융자 잔고 추이해 보십시오. 어마무시하지. 다 어디로 갑니까 이거. 옛날엔 다 부동산 갔는데 이제 금융시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지금 이 AI 규제에 관한 executive order,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지금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AI 거품론이 굉장히 대두가 되니까 이거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AI 행정명령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 AI 관련 대규모 투자가 미국으로 오고 있다. 이제 자본이 엄청나게 흘러 들어올 것 같다. 라는 또 사인을 주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었어요. AI 거품론 때문에. 요걸 계기로 해서 조금 또 달라질 가능성도 높고, 한층 더 나가서 또 로봇 산업 부분에 행정명령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테슬라가 지금 전기자동차 회사 아닙니다. 테슬라 이제 더 이상. 로봇 회사예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좀 확 일어날 수 있는 어떤 2024년도 어게인 미국 장 거의 불장이었죠. 근데 트럼프 취임하고 굉장히 기대만큼 지금 나스닥 시장이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수익률이 완전히 지금 쪼그라들고 있고 좀 곰탕이라고 그러죠. 폭락장이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지금도 횡보하고 있는 그런 장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반대적으로 국내 수익률은 45% 수익을 칠 정도로 굉장히 또 올라가고 있고요. 연기금이 코스닥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로봇 관련주들 쫙 자금을 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계속적인 어떤 이 국내 금융시장의 상향등은 풀악셀 밟고 쭉 하고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또 자산시장, 금은 또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죠. 은값은 폭등하고 있고 60% 수익 낸 사람도 있어요. 미친 거죠. 야, 은 갖고 이런 수익률을 냈다는.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산업용 수요가 이 부분은 거의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이 소재 산업 중요한 아주 소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재고 부족 현상까지 겹쳐가지고 폭등을 한 겁니다. 근데 관세 변수로 인해서 왜곡된 글로벌 재고 흐름이 좀 정상화되면 은은 아마 빠르게 조정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도 1억 2천까지 가다가 그냥 거의 소멸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공포가 휩싸였었는데 지금 1억 3천 7백까지 가고 있네요. 요거 아마 거의 1억 7천까지 이전 모습 회복하는데 얼마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 랠리 상향등을 켜고 간다. 대신 한국의 아파트는 상당 부분 제가 초반부터 쭉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더 이상 유동성의 어떤 여유도 없고, 유동성의 어떤 재고도 없고, 유동성의 어떤 본물 터지는 새로운 어떤 물결, 웨이브도 없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9억, 8억 7천, 7억 4천, 6억 5천 어마무시한 파이로 지금 깨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거래에서는 이런 아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 거래가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빨 털어가지고 부동산 계속해서 띄우려고 하는 그 스탠스는 지금까지 그래도 먹혔어. 근데 워낙에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완전히 오픈되고 부동산 자산시장과 딱딱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한국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히려 다른 자산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데 서울 아파트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반대로 될 겁니다. 모든 자산시장 랠리는 시작될 건데 오히려 서울 아파트만 지지부진 하향등을 켜고 쓸쓸하게 또 그 가격 단가를 낮춰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주 빠르게 찾아올 거라는 얘기죠. 잘 지켜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무려 90% 이상이 청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것도 새 아파트에. 앞으로 지어지지도 않았어. 근데 그 부지 자체는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93%, 95%, 97%까지 청약을 포기해버렸다는 얘기는 이건 참 심각하다. 그만큼 분양가가 사전에 약속한 것보다 1억 이상 높아버렸으니까 누가 그거 청약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환율을 동반한 여러 가지 자금적 어려움 때문에 건설사도 어렵고요. 분양도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자체의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지금 눌려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 조정기는 정말 대전환의 시기라 말해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뻔뻔한 먹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